폭약도 지금 뭐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세계 협약에 의해서 현재 사용 중인 폭약은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폭발을 하기 위한 폭약은 세계 협약에 의해서 사용이 불가한 폭약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특전사가 가지고 있는 폭약은 네. 국제 협약상으로서는 사용하면 안 되는 그런 성분인가요? 예, 예. 그래서 이것을 그렇게 해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 때문에 뭐 지금 전쟁을 수행하는 군 같은 경우에는 뭐 생존이 문제니까 그냥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문제를 현재 교육훈련을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이것을 다른 화약으로 우리나라 기술력이나 이렇게 뭐 한화나 이런 곳에서 뭐 풍산이나 이런 곳에서 개발하면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데, 이 문제를 지금 누구도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특수작전 부대에 가장 필요한 게 지금 이제 우리 군 위성통신이 235기가 전력화가 적합성 판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적지역에 들어가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이 통신 문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위성통신망을 통해서 적지역에 들어가서 임무를 수행하면서 획득한 첩보를 우리 그 지금 현재 그 지휘소 같은 곳에서 보고할 수 있는 그런 위성통신망 체계가 잘 제대로 갖춰져야 된다. 지금은 AM 통신망, FM 통신망 해가지고서는 장비를 여러 대를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합된 장비에서 전장을 그 무게를 경량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성능도 고퀄리티의 장비로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고, 팀 작전팀 요원들 내부 통신망이라고 해서 그거는 왜 제기를 안 하는지 문제 제기를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영화나 드라마나 뭐 이런데 언론에 보면 외국군 특수부대 요원들이 다 이렇게 냉마크를 해서 내부 통신망 작전 요원들끼리 이렇게 교신해 가면서 임무 수행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들이 전력화를 모 지휘관 계실 때 했는데, 이것이 지금 지연이 되고 있고 개발이 지연이 되고 있고 그거에 따라 전력화도 지금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평상시에도 필요한 장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 그런 통신이 어떻게 보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겁니다. 네, 뭐 특수 임무를 가지고 적진에 들어갔는데 우리끼리 서로 소통이 안 되면 그렇습니다. 그냥 네네. 이거는 그냥 개인이 가가지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무리한 작전을 할 수밖에 네네. 없잖아요. 네. 제일 중요한 장비입니다. 그리고 그 장비 문제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아까 기본 임무가 정찰 감시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면은 이제 항공기 폭격을 유도하거나 이럴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긴급하면. 그럼 그러한 항공기의 폭격이라든가 이런 거를 요구할 수 있는 IR 장비라고 있거든요. 이런 장비도 하루빨리 시급하게 전력화가 이루어져야만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겠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이와 같은 장비들은 전시에 특수작전 요원들이 적지에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기본 임무를 수행하는데 기요한 긴급 장비들입니다. 기본 장비인 거죠? 네, 기본 장비라는 겁니다. 네. 기본. 그거 지금만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장비 말고 물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아까 이제 그 방탄헬멧, 방탄조끼 얘기했는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들은 전투화 문제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 우리 이제 그 기본 보병부대 근무할 때는 전투화 있는데 그것도 문제가 심각해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지금 뭐 획기적으로 개선이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전투화에 있어서 이제 이 기능별로 임무별로 전투화의 기능이 다양화돼야 되는 그런 소요가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은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면은 건물에서 이렇게 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는데, 이와 같은 것은 가볍고 바닥에 그 마찰력이 뛰어난 전투화가 필요합니다. 네. 발목도 이렇게 운동화나 이런 것처럼 부드러운 그런 장비가 필요하고, 원거리 이렇게 그 기동을 해야 되는 그런 임무가 있는 부대들은
발바닥에 그런 이게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발바닥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보강된 전투화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석지대라든가 이런 것을 극복해야 될 그런 작전 환경에 놓여진 작전팀은 암석 등반에 용이한 그런 전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종류별로 특전사 각각의 그 부대들이 수행하는 작전 계획에 맞는 임무 수행에 필요한 그런 데에 특화된 그런 전투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투화도 그냥 우리가 보통 군대 갔을 때 신는 그런 일반적 전투화가 아니라 임무 목적별로 그 특화된 전투화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대검 문제는 이 다용도, 다기능성의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대검으로 바꿔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판초위 또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장교 우리가 그 군에서 전역하기 얼마 전에 일반 병사들한테도 간부들 위라는 것을 지급을 하면서 판초위 지급이 정지된 거 잘 알고 계시죠? 네. 이 판초위는 일반 위와하고 다르게 이 판초위는 지급이 돼야 됩니다. 그냥 비를 막는 데 필요한 물자가 아니고 다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다. 특히 특전사 요원들한테는 은거지를 구축하거나 뭐 비박을 하거나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판초위는 반드시 지급이 돼야 되고, 그리고 지급을 할 때 옛날에 사용하던 그런 판초위 개념이 아니고 적 감시 장비의 연령상 감시 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희피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재질로 개발된 판초위가 여러 나라에서 지금 현지 전력화해서 쓰고 있는 물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한 판초위로 다시 재보급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비를 피하는 그런 거로 생각해서 간부위를 병사들한테 다 지급하면서 판초위 지급 중지, 굉장히 이 군수 쪽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작전 측하고 협의 없이 중단된 것으로 그렇게 하는데, 이 문제는 다시 재검토가 돼야 되겠다. 잠깐 제가 질문 하나만. 그래서 특전사가 그 임무 수행이나 개인의 전투 기량 등을 고려했을 때 더 좋은 장비, 더 좋은 뭐 장구류를 줘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우리 현실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특전 요원들이 개인의 사비로 좋은 장비, 장구류를 뭐 개인이 구매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됐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아주 대단한 찬성이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그 작전 요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 사비를 들여서 왜 내가 이런 것을 구매를 해야 되느냐. 국가 안보를 위해서 내가 지금 헌신을 하고 있는 건데 왜 내 자비를 들여서 이런 걸 하느냐. 국가에서 이런 걸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몇 년 전에 그거를 한참 뭐 다시 이제 현실을 해주겠다고 막 추진이 되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가 이제 또 몇 년 전부터 또 흐지부지 된 그런 상황이라서, 이 문제는 자기가 임무 수행하는 그거에 맞게 물자 장비를 자기 개인 돈으로 구매를 해서 이렇게 그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 뭐 총과 같은 거는 당연히 개인이 구매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 뭐 몸에 여러 가지 뭐 예를 들어 수통이 됐건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개인에게 선택권을 줘서 개인이 필요한 것을 사도록 하는 게 나쁘지 않은 것 같고, 그리고 적어도 개인이 그런 것을 굳이 밖에서 사려고 하면 군에서 군 예산으로 사서 특전 요원단에서 주는 게 너무 수준 이하구나. 그럼 반성하고 더 좋은 거를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제 그럴 노력은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개인의 사비로 구입해서 사는 거를 못하게 금지만 시키고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네요. 네, 그렇죠. 똑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 특전 병과를 창설해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라고 모 지휘관께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특전사에서 그 지휘관까지 하신 분이 이런 발언을 하는 거 보고 굉장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래서 특전사에 대해서
근무 경력이 있어야 되고 특전사 내부에 대해서 상세하게 자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특전사를 지휘를 해야 되는 거라 하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 특전사 특전병과를 창설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일부 뭐 동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특전병과를 이 특전사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특전병과가 불가능한가? 제가 이제 이 업무를 오랫동안 하면서 3번에 걸쳐서 검토를 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 하고 또 비교를 또 많이를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통합특수전사령부가 있는데 거기는 이 특수전 병과라기보다는 특수전 군이나 거의 비슷하고 거기는 그 한 개 부대 군입니다, 군. 그래서 거기는 소위로 만약에 이렇게 장교로 소위로 특수전 부대에 가게 되면 소위부터 사성장군까지 이렇게 진급을 해서 올라갈 수 있도록 그 부대에만 계속 근무를 하면서 사성장군까지 진급할 수 있도록 그 진급 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고 인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어느 병과를 만들 때 이 피라미드 구조가 돼야 되는데 이 특전사의 장교들의 정원 문제는 중소위 계급보다 대위 계급이 훨씬 많습니다.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리고 대위에서 소령 계급으로 진출하려면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적정 계급이 돼야 되는데 대위 계급에서 또 소령으로 이렇게 되면 비교를 해보면 한 소령 계급은 일반 보병 부대의 대위하고 소령 이 수준보다도 훨씬 낮게 한 4분의 1 수준 정도가 됩니다. 대위에서 소령으로 되려면. 그러니까 만약에 특전병과를 만들게 되면 일반 보병 부대 장교들이 대위에서 소령 진급하는 것보다 진출률이 한 반 이상 떨어진다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소령에서 중령으로 가면 또 한 5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특전사의 장교들 계급은 대위가 굉장히 인원이 굉장히 많고 제일 많고 그 다음에 많은 계급이 중소위, 그 다음에 소령, 중령 이렇습니다. 이제 중령에서 또 대령으로 가면 또 뭐 한 5분의 1로 확 줄어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령에서 이제 장군으로 이렇게 보면 일반 보병 부대하고는 이 경쟁률이 비교할 수 정도로 급격하게 줄어드는 겁니다. 그럼 일반 보병 부대하고 비교했을 때 타 병과하고 비교했을 때 특수전 병과를 만들면 일반 병과에 다른 병과에 있는 장교들 정원을 갖다가 이렇게 비슷하게 맞춰줘야 되는데 지금 현실상 이렇게 맞춰줄 수는 없고 자리도 없고 그 다음에 그렇게 진출률이 진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타 병과보다 한 반 이상 뭐 어떤 심하게는 한 10분의 1로 떨어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한국군 장교들이 특전병과를 만들면 일단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지원율도 일단 떨어지고 거기에다 진급이라도 잘 되면 혹시 모르는데 진급도 안 되는 상황인데 누가 특전병과를 지원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인데 이런 특전병과는 이 구조적으로 이 인사상 문제로 도저히 만들래야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혹시 특전사를 부를 때 공수부대라고 항상 호칭하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부르죠. 네. 이야기를 하고. 그 공수부대라는 호칭은 특전사를 굉장히 비하하는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병과 명칭을 부대 명칭을 부여할 때는 부대의 임무나 부대의 특성을 고려해서 부대 명칭을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전사 사령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특수작전사령부여야만이 맞습니다. 지금 특수전사령부로 되어 있는데 특수전이라는 용어는
특수작전이라는 커다란 카테고리의 아주 밑에의 아주 하위의 그런 그 개념이라서 특수작전 사령부로 해양에 맞습니다. 이제 여단을 토상 호칭을 할 때 특수전 사령부에는 특전사 하니까 괜찮은데 공수특전 여단을 호칭할 때 약칭으로 통상 1공수, 2공수, 3공수 이렇게 이야기하고 통상은 공수부대 이야기합니다. 근데 공수는 이렇게 수송수단, 운송수단을 표현할 때 공수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지 인문화 특성에 맞는 그런 용어는 아닙니다. 인문화 특성에 맞는 것은 특전입니다. 그래서 공수특전 여단을 약칭으로 부를 때는 공수부대가 아니고 몇 특전 여단, 몇 여단 이렇게 호칭을 해야만이 이게 올바른 용어고 특전사를 비하하는 용어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특전사를 호칭할 때는 특수전사령부 혹은 여단을 호칭할 때는 몇 공수 특전 여단이 정확한 명칭이고 약칭을 부를 때는 몇 특전 여단 이렇게 불러야만이 올바른 호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수라는 이름이 단독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그건 비하하는 반드시 용어입니다. 특전이라는 특수전이라는 그렇습니다. 용어는 반드시 네. 어디에는 부대 이제 들어가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죠. 네. 특수전 병과의 문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인사 관리와 또 진급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이제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지난번부터 해서 뭐 교육 훈련, 인사 관리, 그다음에 장비, 장구류 쭉 말씀해 주셨는데 특수전 사령부가 대한민국 군의 상징이고 또 국민들이 그 자랑하는 자부심 가질 수 있는 부대인 거는 이제 분명히 맞습니다. 국민들이 그 자부심을 갖는 것만큼 특수전 사령부에 더 많은 국방 예산이 투입이 돼서 그 개인의 특전 요원들에게 정말 최고의 장비들이 지급이 돼야 되고 또 그래야 최고의 장비를 보급 지원해주고 나서 임무 잘 하라고 해야지 장비도 안 주면서 임무 잘 하기만을 강요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오늘 하여튼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이 머지않은 시일 내에 가나나 빨리 현실화가 되기를 정말 기대하고 기도하겠습니다.